다음은 강사모의 최경선 회장님께서 반려견의 입장, 반려견 입막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속도는 아까 보셨죠? 제가 강의 주제를 내용을 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는 낮춰서 적당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강사모 최영상입니다. 저는 뒤에 이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빨리 넘겨보면서 우리 반려견이 생각하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아지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표현들을 해야 되고, 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 강아지가 왜 입마개를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10대부터 50대까지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남성, 여성을 조사를 했을 때 여성에 대한 분포가 좀 많았고요. 채널들은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페, 트위터, 인터넷 신문, 기타 등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했고, 그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느냐, 이 질문 던졌을 때 거의 입막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거의 5년 이상 키우셨던 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만큼 강아지를 키우는 게 가족처럼 느껴졌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 범준이 나왔을 때 이 농림식품부의 입막에 대한 범준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좀 조사했을 때는 좀 매우 불만은 나왔는데, 여기 나오신 최정미 팀장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다 공감대 가지만 이 자리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나오셨거든요. 저는 짧게 하던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불만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에 대한 거는 시스템적으로 많이 농림축산부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관리나 감독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 거기에 대한 좀 불만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률 시행 이전에 어떤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했을 때도 77%로 매우 불만이 많았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법률 개선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도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대응하는 건 많지만, 그 대응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어떻게 공론화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많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진행한 사업들 알 수 있냐, 거의 알 수 없다라고 한 87%가 답변했고요. 그리고 40cm 이상 입막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서 반대한다가 9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판 파라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에 그 답변을 던졌을 때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이제 86%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개정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청한다든지, 아무것도 몰라서 좀 이렇게 안 좋다, 그런 의견도 있고, 일단은 가장 이슈가 되는 이제 반려견 입막에 대한 어떤 이제 전문가들이 해제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는 민간 업체로 알고 있다 정도로 하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 입막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솔직히 모든 살아야 될 강아지는 이유 없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 사람이 물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나 그런 강아지 수성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의 환경이니 입막에는 단순히 보여주기 쇼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드는 생각은,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전생애 중에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전생애 주기였기 때문에 각 단계로 나눠서 그 단계를 이해하고 그 단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슈라든지 어떤 내용들의 어떤 부분적인 것만 담겨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 혼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동물보호 담당 직원에게 사법권인 어떤
그 특별 경찰권 부여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했을 때는 반려동물의 위험과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말도 안 된다 개에 대해서 뭘 아냐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좀 안타까웠던 건 개 파파라지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목줄 착용이라든지 뭐 등록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뭐 그러니까 의견에서 들어보면 입양부터 자격을 갖게 만들면 돼. 뭐 해서 뭐 개파 파파라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들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이끌어주고 어떤 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이웃을 감시하는 그런 약간 봉사나 문화 같은 그런 것보다는 좀 사회 사는 사회잖아요. 서로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나쁘게 하는 그런 나쁜 사회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공격성을 높이지 않고 이제 사회가 좀 안전하게 통제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던졌었는데요. 입마개 제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질문이 좀 와닿는 게 전문가를 누가 선정하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왜냐하면 요즘에 뭐 20만원짜리 뭐 관리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무분별하게 뭐 이게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떤 수준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이 그 전체 전생의 관점이 아니라 부분의 어떤 관점만 행동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어떤 것들을 바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언급했지만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못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기반이 없이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에 대한 기본 소양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이 강아지를 키우고 또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문제를 어떻게 보면 통제를 못하는 거고 그거 왜 안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가 어떤 대책이나 그런 베이스를 좀 마련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제 설문들을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반려인들이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생각들이 저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표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한번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교육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미래는 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